정경심 교수의 혐의 중에 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펀드와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가 펀드 관련된 직간접 이나마 관련된 혐의고요.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정경심 교수 혐의 중에 이 펀드와 관련 직간접 관련 있는 혐의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1심 선고가 나온 조범동 씨 사건,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 사건은 오롯이 이 펀드에 관련된 사건이에요. 혐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재판도 17차까지 공판을 한 끝에 1심 선고가 나왔어요. 조범동 씨는 횡령, 배임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유죄가 인정됐는데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 조범동 씨 공소장에는 정경심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업무상 횡령, 금융위 거짓 변경 보고 혐의. 조범동 씨 재판부의 판결문입니다.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해서 2015년 12월에 5억, 2017년 2월에 5억, 도합 10억 원을 대여를 해주고 이자를 받았다, 10% 이자를 받았다라는 것이 정경심 교수 측의 주장이죠. 그리고 조범동 씨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이것이 대여를 한 것이 아니고 투자를 한 거다. 코링크 PE 설립 자금과 운영 자금으로 투자를 한 거다. 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대여가 되면 이자를 받은 거고 투자가 되면 이자를 받으면 안 되죠. 투자금에 대해서는 경영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든지 배당금을 받든지 해야지 정액으로 이자를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액으로 받아간 것은 횡령이다 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었습니다. 조범동 씨 재판부에서 어떻게 봤냐면 이 자금의 성격은 원금 보장과 이자 지급을 하는 전형적인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한마디로 대여다. 그리고 이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유상증자와 컨설팅료 지급이라는 형태를 제안한 것은 조범동이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 일정한 수익금, 즉 이자. 이것을 받는 것 외에 원금 보장받고 매달 따박따박 10% 이자 받는 것밖에 관심이 없었다. 실제로 유상증자 방식으로 그 돈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형식상 그런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정경심 교수와 그 동생이 코링크 PE 사업에 관여했다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다. 이런 기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결문에 적시를 한 겁니다. 펀드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혐의가 거짓 변경 보고입니다. 정경심 교수와 그 동생 등이 출자 약정을 했는데 그 출자 약정한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허위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조범동 씨 재판부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조범동이 거짓 변경 보고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변호인단은 이제 다투기를 조범동 씨는 공식적인 직함이 없었고 등기 이사도 아니었고 하기 때문에 이 법적 지위상 보고 의무자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블루펀드, 코링크 PE가 설립한 블루펀드 변경 보고와 관련된 건데 블루펀드의 변경 보고 의무자는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합니다. 법정 용어로. 이 펀드에 있어서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있는데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자, 투자자를 말하고요. 무한책임사원이 이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는 이 회사 펀드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절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무한 책임사원이 이 보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블루펀드의 무한책임사원은 코링크 PE라는 법인이고 그 법인의 대표는 이상훈 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훈 씨가 1차적으로 변경 보고 의무자예요. 그리고 그 펀드의 운용력, 임모이사, 이모이사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 변경 보고를 담당한 담당자는 익성의 이봉직 회장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하나도 기소 안 했어요. 대표, 이사, 담당자 아무도 기소 안 했어요. 밖에 있는
비공식적으로 남아 운영권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조범동 씨하고 정경심 교수만 기소를 한 겁니다. 근데 조범동 씨도 무죄가 나왔어요. 거짓 변경 보고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변경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조범동 씨가 뭐를 어떻게 보고를 하라거나 구체적으로 또 보고를 받거나 본인이 결재를 해주거나 승인해 준 것도 없고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범동 씨도 무죄라고 선고를 했고요.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피고인 조범동에게, 조벙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조범동에게 거짓 변경 보고에 죄책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조범동도 무죄니까 피고인 정경심 그리고 그 동생이 공범으로 범행했다고 할 수 없다. 조범동이 무죄인데 어떻게 공범이 유죄냐. 무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도 무죄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제가 정경심 교수의 14개, 15개 혐의 중에 뭐 말도 안 되는 혐의가 너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말이 안 되는 혐의라고 첫 번째 꼽았던 게 바로 이 거짓 변경 보고예요. 자, 두 번째, 검찰이 그렇게 부의 축적을 하고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부의 대물림을 하려고 했던 거다라면서 주장을 했던 업무상 횡령 혐의, 조범동 씨 재판부에서 이미 무죄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사모펀드 관련 혐의예요. 자, 그러면 조범동 씨 법정에서 판단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조범동 씨 사건에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됐던 것도 아닌데 그 판단이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냐, 구속력이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이 남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속되지 않습니다. 구속력은 없습니다. 전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힘주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들여다본 사람, 다 들여다본 재판부, 코링크 PE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립이 됐고 누가 어떤 과정에서 경영 참여를 했고 뭘 목적으로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를 해왔는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여다본 재판부가 조범동 씨 재판부입니다. 형사 24부. 그 재판부에서 소병석 부장판사가 정경심 교수의 업무상 횡령의 부분, 거짓 변경 보고의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아주 극히 일부분만 들여다보는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서 과연 그것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할 수 있을까? 저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조범동 씨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게 있다면 가능하죠. 근데 그런 거 없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번에 검찰이 최종 변론을 하거나 또는 이 서증조사를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모펀드에 관련해서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입시 관련해서 많은 시간을 쓰고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포기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더더구나 직접적인 혐의가 이제 이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횡령 뭐 이건데 계속 권력형 범죄라고 했잖아요. 조국 펀드, 가족 펀드, 권력형 범죄, 대선 자금, 뭐 가로등 사업이 어떻고. 근데 조범동 씨 재판부에서 권력형 범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권력형 범죄라는 게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죄목이 아니에요. 그럼 권력형 범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형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형량과. 업무상 횡령이 됐든 또는 배임이 됐든 거짓 변경 보고가 됐든 이런 사모펀드 관련된 혐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유죄라고 판단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 형량을 정할 때 이것이 정치 권력과 경제계, 자본이 결탁을 한 권력형 범죄다라면 같은 혐의에 대해서도 형량을 정할 때 훨씬 더 높은 형량을 정하게 되죠. 그래서 형량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범동 씨 재판부에서 권력형 범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제출된 것이 없다.
한마디로 권력형 범죄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의 거짓 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 무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미공개 정보 이용 2018년에 조범동 씨한테 1월과 2월, 11월에 세 차례에 걸쳐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얻고 그걸 통해서 WFM 주식을 매수했다 뭐 이런 건데요. 실질적으로 그 공개 정보라고 하는 것이 중요 정보라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정보를 받았는지 여부, 이런 것에 있어서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켜봐야 되고요. 무죄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죄가 된다면 이것도 유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정보를 이용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이런 거니까. 그리고 금융실명거래법은 지인들 한 3명의 금융거래 계좌를 이용을 해서 계좌 6개를 이용을 해서 거래를 했다, 차명거래를 했다 이런 건데요. 차명거래를 했다고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탈법 목적이 있었느냐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짤막하게만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투고 있다. 증거조작 관련해서 하나만 볼까요? 증거 위조교사 혐의 한번 보시죠. 이게 제일 워딩이 흉측하잖아요. 청문회 전국에서 코링크피 관계자로 하여금 펀드 운영 현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증거 위조교사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위조하라고 시켰냐? 블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투자처를 알려주지 않는다.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코링크피 조범동 씨뿐만이 아니고요. 조범동 씨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다른 코링크피 전현직 임직원들도 블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야 라고 증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훈 대표가 이전에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한 언론 기사에도 코링크피의 모든 펀드들은 블라인드 펀드다라고 인터뷰를 한 바도 있고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관계기관에 펀드 운용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이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프로젝트 펀드인지 블라인드 펀드인지. 그런데 코링크피는 이미 이 블루펀드를 블라인드 펀드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단계로 코링크피의 블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것은 객관적인 팩트예요. 그 문서에 담겨 있다는 내용이 허위 내용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 교수가 위조하라고 지시한 근거가 없어요. 누구한테 뭐라고 언제 어떻게 연락을 했는데요. 그게 없어요. 오죽하면 검사 스스로 구체적인 혐의 사실관계는 특정되지 않았다. 포괄적으로 교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검사들 아주 웃겨요. 특정되지 않았대요. 그냥 포괄적으로 지시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듯이 법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표창장도 마찬가지예요. 표창장 가지고 변호인단에서 하도 세게 반박을 하니까 PDF 파일로 출력했다는 거냐, HWT 파일로 출력했다는 거냐, 둘 다 아닌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걸 어떤 파일로 출력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중간 단계 파일이 있으니까 더 어떻게 우리가 입증하냐. 모르면 기소하면 안 되는 거죠.